안녕하세요. 강동 천년의 미소 미술학원 연쌤입니다. 오늘은 상징주의와 아르누보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상징주의. 상징주의란 19세기 후반의 문학, 미술에서 일어난 중요한 예술 사조입니다. 객관적인 관찰보다는 지적이고 내면적인 관념에 근거를 두고 반자연주의적인 형식을 탐구하는 작가 운동으로 넓게는 고갱 및 고흐, 로트렉, 쇠라, 세잔 등 동시대 화가들의 일부 작품도 포함됩니다. 일상의 소중함을 강조한 사실주의, 시각적 탐구에 치중한 인상주의와 달리 상징주의는 신화와 죽음, 성, 꿈과 상상의 세계를 그렸습니다. 상징주의 화가들은 이성보다는 직관과 감정에 의존해 인간의 깊은 고뇌와 정신세계를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상징주의는 19세기 말에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었고 그 과정에서 아르누보 양식과 접목되면서 20세기 현대 미술을 탄생시켰습니다. 감정과 직관을 중시한 귀스타프 모로. 상징주의 대표 화가 귀스타프 모로는 들라크루아의 화려한 색채에 영향을 받았으며 신화와 종교적 주제를 소재로 삼아 상징성이 강한 신비로운 작품들을 그렸습니다. 나는 손으로 만지는 것이나 눈으로 보는 것을 믿지 않는다. 내가 믿는 것은 오직 내가 보지 않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모로는 훌륭한 교육자이기도 했는데 마티스, 루오와 같은 유명한 화가들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모로는 환상적인 소재를 그만의 독특한 표현으로 그려내어 후대 야수주의는 물론 초현실주의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독특하고 신비로운 환상의 세계, 오딜롱 르동. 모로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프랑스 화가 오딜롱 르동은 시각이 아닌 상상력으로 자신만의 이미지를 창조해 나간 상징주의 화가입니다. 바그너를 소재로 한 판화를 여러 점 제작할 정도로 음악 애호가였던 르동은 나의 작품들은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자 명확하게 정의되는 것이 아니다. 나의 그림들은 마치 음악처럼 우리를 불확실성의 모호한 세계로 데려간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색은 부드러우면서도 자유로워 그가 주제로 택한 환상적인 세계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황금빛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 오스트리아 비엔나 근교의 작은 마을에서 금은세공사의 아들로 태어난 구스타프 클림트는 지독한 가난을 뚫고 예술의 길을 성공적으로 걸은 화가입니다. 템페라와 금박, 은박 등을 활용해서 화려한 그림을 그린 클림트는 아르누보 양식의 대표로 불립니다. 예술은 아름다운 자체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한 클림트는 빈부의 격차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생활 속 예술을 추구했습니다. 동시에 당시 미술가들로부터 그 시대의 가장 위대한 작가로 꼽혔습니다. 아르누보. 아르누보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성행했던 유럽의 예술 사조로서 프랑스어로 새로운 미술을 뜻합니다. 당시 예술가들은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미술품들을 보며 예술이 파괴되었다고 생각했고 예전 수공예와 중세 장인들의 세계를 동경했습니다. 중세 고딕 수공예의 부활은 기계 생산에서 벗어나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함과 더불어 인간 고유의 특이성을 회복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곧 미술공예 운동으로 이어졌는데 이게 아르누보의 발생의 기틀이 되었습니다. 아르누보 양식의 화가들은 자연 속의 갖가지 형태를 관찰해서 창의적인 디자인을 만들었습니다. 덩굴식물의 이미지를 표현하거나 섬세한 꽃무늬의 반복적인 패턴, 긴 실루엣의 여인 이미지 등이 특징입니다. 기존의 모든 역사적인 양식을 거부하고 자연에서 모티브를 빌린 새로운 표현 양식입니다. 좌우 대칭이나 직선 구성을 고의로 피하고 동적인 미를 추구하여 견고한 구축성이나 합리성보다는 형식에 치우치며 탐미적인 성향이 짙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파리 지하철역 입구 디자인이 있습니다.
1897년 드레스덴 박람회, 1902년 토리노 박람회 등에서는 아르누보의 칠리 장식과 가구 등 공예품 전시회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이후로 가우디의 건축, 공예, 보석 디자인 등에 적극 활용되었고 뭉크와 로트렉의 회화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르누보는 일본의 자포네스크와 목파나 우키요에에서도 영감을 받았는데 우키요에는 그 특유의 평면성과 구성, 과장된 표현이 그 당시 최대한 사실적인 표현을 하던 유럽권 화가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자포니즘이 하나의 큰 유행으로 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인상주의 화가들이나 아르누보 계통의 화가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아르누보 양식의 귀재 알폰스 무하. 체코 출신의 화가 알폰스 무하는 아르누보 양식의 귀재로 여겨지며 아르누보 양식이 형성되고 전파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알폰스 무하는 1860년 체코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극장의 장식 화가로 일하며 야간에는 드로잉 수업을 받았습니다. 1885년 부유한 귀족의 후원으로 미넨 아카데미에서 종교 벽화와 역사화를 공부했습니다. 그 후 파리로 이주하여 잡지와 책에 사파 그리는 일과 광고 포스터를 디자인했습니다. 그의 작품 속 여인들은 아르누보 양식에서는 이례적으로 요구가 아닌 부드럽고 우아하며 이상화된 여성으로 그려졌으며 긴 머리카락과 늘어뜨린 옷주름 그리고 화려한 꽃과 식물의 덩굴 속에 둘러싸여 신비감을 더했습니다. 무하는 사람의 눈은 직선보다는 곡선을 좋아한다면서 대부분의 작품을 빈 공간 없이 곡선으로 제작했습니다. 그의 그림은 포스터로 만들어져서 대량으로 인쇄된 그의 그래픽 작품은 시대 요구에 따라 예술을 일상생활 속으로 끌어들이는 데 일찍이 기여했으며 그의 포스터와 장식 작품은 회화와 다름없는 예술성을 추구함으로써 근대 미술의 새로운 영역의 등장과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알폰스 무하는 오늘날에도 아름다운 그림체로 많은 팬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